어느 평범한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공포 썰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더워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희미하게 들려오는 바람소리마저도 공포감을 더했다. 우리는 각자 스마트폰을 들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탐독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글이 있어 흥미가 생겼다. 이야기는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시작된다. 그 아파트는 30년 넘게 버티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은 쇠락해갔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떠났고 이제는 몇 세대만이 남아있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났다. 특히 404호에 관한 이야기는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었다. 404호에는 10년 전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그 가정은 평범해 보였지만 어느 날 밤 가족 모두가 갑작스럽게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경찰은 수사를 벌였으나 단서 한 점 찾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그 후로 404호는 비어 있었지만 각종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밤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늦은 밤 불이 켜진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보였다는 등의 이야기였다. 호기심 많은 몇몇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 귀신을 만나려 했지만 모두 결국 겁에 질려 도망쳤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곳에는 한 노인만이 남아있었다. 노인은 말 그대로 이웃을 처리하는 까닭에 그 귀신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느 날 노인도 사라져버렸다. 그가 남긴 것은 그의 방에 있던 기록뿐이었다. 그 기록은 노인이 직접 겪은 체험을 적어놓은 것이었다. 노인은 밤마다 들려오는 발소리와 속삭임에 시달렸고 마치 누군가 그의 침대 옆에 서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가끔은 새벽녘에 눈을 떴을 때 희미한 형체가 방 한 구석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어느새 그 이야기에 흠뻑 빠져 있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글을 읽으며 긴장한 표정이었다. 우리는 불안을 느끼면서도 이야기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우리는 글의 끝부분에 도달했다. 글쓴이는 직접 404호에 가보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 결과를 다음 글에서 공개하겠노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창밖에서 바람이 불면서 나뭇가지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섬뜩한 분위기에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야기가 너무 흥미로워 다음 이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읽었던 내용이 계속 맴돌며 떠나지 않았다. 혹여나 하는 마음에 나는 혹시 들어올지 모를 차가운 기운에 대비해 창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썰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오싹하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했던 이야기로 여러 사람들의 증언과 경험담이 더해져 점점 더 무시무시해진 공포 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이야기는 어느 평범한 대학생인 지수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지수는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고 곧 학기가 시작되면서 바쁘고 분주한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자취방에 왔을 때는 아무런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이질적인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수는 매일 아침 방에 물건들이 조금씩 움직여 있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자신의 착각일 것이라 여기었지만 어느 날 아침 침대 밑에 놓아두었던 책들이 모두 책상 위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밤마다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속삭임은 지수의 불안감을 조금씩 증폭시켰습니다. 벽을 타고 흐르는 듯한 속삭임은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나는 듯한 기묘한 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밤 지수는 친구들과의 늦은 술자리 후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약간 취기가 올라와 기분 좋게 잠에 들려고 할 때 방 한켠에서 이상한 인기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언가가 방 안에 있다는 느낌에 몸이 얼어붙었지만 눈을 돌려 그곳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는 순간적으로 그곳에 누구인지 모를 남자의 형체가 희미하게 서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그 형체는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지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게 되었고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댓글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같은 지역, 심지어 같은 아파트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다른 자취생들의 글이 그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반지하 방에서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밤마다 창문에 닿을 듯 다가오는 누군가의 기척에 잠을 설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커뮤니티는 각자의 경험담으로 하나하나 이어졌고 흡사 이 모든 사건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아파트가 과거의 무언가 비극적인 사건의 현장이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는 여기서 다친 영혼들이 아직 떠나지 못했다는 괴담을 덧붙였습니다. 심지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누군가 울부짖는 것이 들린다는 증언도 있었으며 일부는 이를 해결하려고 무당을 불러굿을 했다는 이야기도 공개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 공포썰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며 함께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이슈들이 생기고 이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겪었던 지수와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날의 공포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 아니면 단순한 도시괴담에 불과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처럼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시작된 이야기들은 듣는 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때로는 현실처럼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곤 합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밤 그 속삭임이 들린다면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혼자 자취하는 원룸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 그날따라 늦게까지 과제에 시달리던 나는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고 나에게는 그 어떤 유령이나 귀신도 두렵지 않을 정도로 피곤이 몰려왔다.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이제 좀 자야겠다 싶어 기지개를 켜고 침대로 몸을 던졌다. 눈을 감고 잠이 들려는 찰나 갑자기 방 안에 있는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순간적으로 숨이 가빠졌고 심장 박동이 귀에 울리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다. 이상하다 싶어 눈을 떴는데 방 한 구석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다. 처음에는 피로 때문에 헛것을 본 거라 생각했지만 그 그림자는 점점 명확해졌다. 검은 실루엣은 머리카락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마치 오래된 영화 속 귀신처럼 창문 옆에 서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렸다. 머릿속에서 이건 현실이 아니다 라고 애써 부정하며 눈을 꾹 감고 다시 열었다. 하지만 그 존재는 더욱 가까워진 듯 보였다. 공포심에 다시 눈을 감고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이번에는 귀에 우문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주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지만 나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억지로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마치 마비된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온 신경이 곤두섰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낀 순간 갑작스럽게 방 안에 공기가 다시 가벼워지는 듯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라졌다. 놀란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눈을 떴을 땐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시계 소리만이 나의 귀에 들렸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한동안 다시 잠들 수가 없었다. 내심, 내가 진짜 무엇을 본 건가라는 의문 속에서 몇 시간을 뒤척이다 그제서야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 있는 것을 봤다. 잘 잤어? 라는 짧은 메시지였다. 답장할 수 없었지만 기묘한 소름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 이후로도 종종 같은 꿈을 꾼다. 꿈속에서 그 존재는 항상 나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고 나는 회복할 수 없는 공포 속에 갇힌 기분이 들곤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남아있다. 다음에 또 그 존재가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누군가는 단순한 피로로 인한 환영이라 말했지만 나는 아직까지 그 이상한 기운을 설명할 수 없다. 요즘도 밤이 깊어지면 불안하게 주변을 확인하곤 한다. 네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포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곤 합니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한 오래된 저택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집으로 불리곤 했습니다. 집주인은 몇 년 전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그 이후로 집은 방치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주변을 지날 때마다 알 수 없는 한기와 소름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날도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즈음 마을 소년 3명이 그 집에 모험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학교 친구인 민수, 현수, 그리고 지연이는 이전부터 그 집에 얽힌 소문들을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대지를 비추고 있을 때 세 소녀는 손전등과 간식을 챙겨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을의 외곽에 위치한 그 집은 큰 대문과 예전에 화려했던 시절을 짐작하게 하는 장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먼지와 거미줄이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환영이라도 하듯이 가득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드러나는 것은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가득한 거실이었습니다. 낡은 가구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벽에는 사람의 얼굴을 닮은 얼룩이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가장 앞장서 방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방마다 이상하게 울리는 바람소리와 기묘한 찰칵거리는 소리가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세 번째 방을 열었을 때 흔들리는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그들은 벽에 걸린 오래된 초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초상화 속의 여인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모든 게 정지한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 순간 초상화의 눈이 깜박였다는 것을 세 소녀는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그들은 발걸음을 뒤로 물리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갑자기 집안 가득 차있던 침묵이 깨지고 어디에선가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는 마치 그들 바로 뒤까지 다가오는 듯했고 소년들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현수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민수와 지연을 끌고 어두운 복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두근거렸고 호흡은 가빠졌습니다. 달려가던 중 지연이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발견하고 친구들을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숨죽인 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방은 어린아이의 방으로 보였고 구석에는 녹슨 인형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인형이 스스로 움직이는 듯했고 옆에 있던 작은 오르골이 저절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르골의 음악은 점점 빨라졌고 고요함은 다시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인형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왜 왔어? 너무나도 분명한 그 목소리에 공포에 질린 소년들은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유령의 존재를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을 나서기까지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닥이 흔들리고 벽에서는 정체 모를 그림자들이 그들을 비웃는 듯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지쳐버린 그들이 끝내 집 밖으로 나왔을 때 드디어 떠오르는 새벽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년들은 헐떡이며 집을 뒤로하고 무작정 마을 중심까지 달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몇은 이를 그냥 허풍으로 넘겼지만 일부는 그들이 겪은 경험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후로 그 집은 더 이상 누구도 접근하지 않는 금기의 장소가 되었고 조심스레 마을에서는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그곳엔 정말로 무언가가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용감한 몇몇은 가끔 확인차 그 집 근처를 서성이다가 황급히 발걸음을 돌리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 집의 진실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